직항으로 단 2시간 20분, 비행기를 타고 잠깐 바다를 건너면 바로 도착하는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점점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먼저 일본의 한 방송에서 나온 대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체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73%는 치료를 받아 완치된 상황이고, 감염자는 하루 900명 이상까지 늘어난 적도 있지만 17일 기준 감소세를 보이며 신규 감염자는 22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전체에서요? 네, 한국 전체에서 22명입니다. 꽤 적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방송 출신 유명 앵커 미야네 세이지가 진행하는 한 방송에서 하라다 서울 특파원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전하자, 미야네 앵커는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에 매우 놀라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방역 선진국으로 이번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는 왜 이렇게 놀라고 충격받은 걸까요? 이는 현재 한국의 상황과 그리고 너무나도 대조되는 참담한 일본의 상황이 오버랩되어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갭으로 인한 충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몇몇 소식만 들어봐도 앞서 한국 상황을 듣고 충격받은 앵커의 반응이 이해가 될 겁니다. 최근 일본에서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심화되어 마스크를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 간의 몸싸움까지 발생합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전국 매장에서 부직포 마스크 50매를 1898엔에 한 가정당 1개씩 한정 판매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 일본의 한 네티즌이 실제로 코스트코에 가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한 가정당 마스크 50매짜리 1개씩으로 제한되어 있다곤 하나, 한정 판매이다 보니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 간의 다소 격한 몸싸움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죠. 이렇게 당황스러운 사례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네티즌이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했는데, 막상 배송이 온 것은 마스크가 200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책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존에서 배송 실수를 한 걸까요? 실은 이 구매자가 구입한 것은 일본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200 페이퍼 마스크라는 제품으로 실제 마스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이번 사태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실제 마스크와 혼동되는 제품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분노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황당하지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지금은 너무나도 예민해진 상황이라 갈등으로 번지는 일본 사회입니다. 한편 심각한 마스크 품귀에 실효성이 매우 낮은 아베노 마스크까지 더해져 이제는 일본 지자체가 중앙정부 대신 민간 기업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달에 손 회장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 손 회장은 100만 명 분량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SNS를 통해 알렸으나, 당시 일본에서는 PCR 검사 확대는 의료기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대로 무산됐죠. 그로부터 한 달여 후 상황이 180도 변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다시 손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떤 이들은 손 회장과 아베 총리의 행보를 대비하며 손 회장이 더 낫다는 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4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일본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해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고, 첫 마스크 배포에 대해서는 6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이 41%로 지난달 14일, 15일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지 여론이 단 2%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최 준비 명목으로 그동안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무시하다가 뒤늦게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 늦은 대응마저도 한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아베 정부인데 말이죠. 이번 사태 대응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40%대로 유지되는 이유 또한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지 여론 가운데 58%가 다른 좋은 사람이나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이 믿고 나라 운영을 맡길 마땅한 사람이 없는 답답한 일본의 현 실상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할 의향을 굳혔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병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임할 뜻을 굳혔다고 관계자 등이 전했다. 이달 17일 아베 총리가 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진료를 받은 지 열흘 만에 퇴임으로 결론이 나는 양상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에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거취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반 이상 넘게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으나 건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총리 재임 기간은 1차 집권기까지 포함해 8년 반을 넘겼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 때 지병인 귀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역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직을 내놓게 됐다. 그는 최근 지병인 귀양성 대장염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주간지 등으로부터 제기됐으며 2주 연속 KO 대병원을 방문해 장시간 진료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안보법제를 변경했고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으나 여론 악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면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성장률은 전후 최악을 기록했다. 그는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하고 징용 판결에 반발하는 등 한일 간 역사 문제에 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후임 총리로는 고노타로 방위상,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 결국 암검사 쓰러졌다 피토하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암검사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추가 건강검진을 위해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을 찾았다. 28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관계자들은 아베 총리가 지병인 귀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50 연휴 기간 게이오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암검사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7시간 30분간에 걸쳐 게이오대 병원에서 추가 건강검진과 함께 귀양성 대장염 증상 완화를 위한 관입구 흡착요법을 제거하는 요법 시술을 받았다. 귀양성 대장염은 복통과 혈변 등을 수반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난치병 가운데 하나다. 아베 총리는 이 병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아왔으며 성년이 돼 정기에 입문한 뒤에도 치료를 받느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아베 대장염 입원이 처음? 2006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과 함께 일본의 전후 최연소 총리가 됐던 아베 총리가 불과 1년 만에 총리직을 그만둔 것도 귀양성 대장염이 악화됐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후 스테로이드 제제 등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됐었지만 최근엔 다시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약이 듣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나빠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6일엔 일시적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6일은 주간지 플래시가 아베 총리가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지목했던 날짜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올 6월 13일 정기검진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됐다고 한다. 현재 아베 총리의 귀양성 대장염 증진료는 과거 게이오대 병원 재직 시절부터 아베 총리 주치의를 맡았던 히비토시부미 기타사토대 기타사토 연구소 염증성 장질환 선진치료센터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히비 센터장 등 의료진은 17일 검진 당시 일주일 정도 입원할 것을 권했으나 아베 총리는 입원하면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일 시기를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아베 총리가 24일 다시 게이오대 병원을 찾은 것은 그가 설명했던 대로 17일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 아베 총리는 검진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해왔으나 일본 정치권 안팎에선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9에서 11월 중이라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호스트 아베는 스가요시 히데? 후보군 관심 집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질병 악화로 28일 사의를 나타내면서 호스트 아베 후보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아베의 사임 소식 이후 신속히 총재 선거를 열어 새 총재를 뽑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의 총리는 여당 총재가 맡는 게 관례고 총재는 여당 의원과 지방 당원이 함께 뽑는다. 긴급 시에는 양원 총회로만 총재를 선출할 수 있는 규칙도 있다. 이혼게이제이신문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열 경우 선거 고시부터 선출까지 최소 2주가 걸리지만 의원 총회의 경우라면 단축될 수 있다. 자민당이 코로나 사태를 명목으로 양원 총회를 통해 총재를 선출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총재 선거에서 의원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당내 하벌 간 합종연횡을 위하는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새 총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최근 급부상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장관이다. 관방장관은 행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며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자리다. 스가는 당내 파벌이 없지만 위기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 때문에 중도 사임 전국을 수습할 적격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한때 아베 총리의 측근 인사들로부터 견제를 받아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최근 회복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엔 주간지 슈칸분신이 아베 총리가 직을 내려놓고 자민당이 새 총재를 뽑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데 총리가 유력 후계자로 여기는 인물이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내 최대 파벌 보수다파가 그를 지지한다면 무파벌 약점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다. 자민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니카이파 수장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연대도 눈에 띈다. 니카이는 28일 TBS 프로그램에서 스가에 대해 총리로 지명되면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인재다라고 평가했다. 스가와 니카이가 다음 달 지방 도시 발전을 논하는 의원 모임을 만든다는 보도도 나왔다. 스가는 지난해 나루히토 일왕의 연호 레이와를 직접 발표하면서 레이와 오지성나는 별명을 얻을 만큼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 아베의